예, 중등수업 공유 한마당 두 번째 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정고등학교 김지훈 선생님께서 지리 수업에서 세종 호수공원 활용한 답사라는 주제로 수업 나눔 토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나눔의 날 지리 이제 팀 중 하나로 이제 답사 중심 지리 수업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다정고등학교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저희 작년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수업의 나눔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다른 이제 더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업 들으신 후에 질문하시거나 하면 힘 닿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수업 나눔 활동 참여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했던 건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학습자들의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면서 반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골라주지 않으면 그 교과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정당성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공감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다른 교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선택자 수가 이제 급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리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저희가 키워드로 꼽았던 건 학생들이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 지리 부분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외부의 아이들과 답사를 나가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들 중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따왔던 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분과나 지역화, 자율화라고 해서 지역 단위, 그다음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구상을 하고 그를 실행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어떤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학습자가 익숙한 장소나 대상을 중심으로 답사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구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시된 고등학교 이제 사회 계열 과목들에 대한 교과들 중에서 저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수요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가 도시의 미래탐구라는 교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의 도시에 대해서 세종시의 도시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는 일단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자 이주민들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민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세종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랑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학습 주제 중에 두 가지는 도시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 찾아보기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위치 학습이나 지도 학습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지도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를 거쳐서 세종으로 넘어왔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이주해온 이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주해온 목적과 이유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연령별로 10대 또는 20, 30대, 40, 50대, 60대가 각각 세종시로 이주해온 원인과 이유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리적 개념들 중에 흡인 요인이랑 배출 요인으로만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요인이란 건 그 해당 지역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흡인 요인이란 건 새로운 지역으로 끌어다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고자 했던 건 학생들이 이주 도시, 그러니까 이주해 오기 전에 살던 도시들의 배출 요인을 건드리는 건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흡인 요인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세종이 되기 위해서 제한할 것들이라고 구성을 해서 이제 세종시의 수합 분석, 세종시의 강점, 약점, 그다음에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위협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 보고 이를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소감이라는 건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동일한 장소라도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소감이 다를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장소감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고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봤을 만한 장소가 어디일까 고민을 해본 뒤에 호수공원이라면 한 번쯤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호수공원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들을 꼽았고요. 최대한 이 호수공원 종합 안내판이라고 해서 호수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안내판인데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장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을 구상하고자 했고요. 일단 세종시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동지역 기준으로 중앙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서 세종시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심어주고자 했고요. 주요 키워드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스마트한 세종이라고 해서 세종시 그 호수공원에 적용된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스마트와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학생들한테 찾아보고 또 부안해보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들은 사실 학습지가 따로 있어서 학습지가 기존에 순서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 학습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발표 내용만 들으시면 좀 전달을 받으실 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 끝난 후에 학습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요 지역과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키워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최근에 하드로 알려주고 있는 이제 플로깅이란 단어 요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율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종시 호수공원을 좀 깔끔하고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런 일환으로 플로깅에 대해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려고 했고요. 이는 세종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학습 역량 이제 새롭게 이제 원래 기존에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만들어서 뭐 지성, 심성, 건강, 시민성으로 구분해서 세종시에서 창의적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역량들이랑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종시의 주요 교육 지표인 민주시민 교육,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학생들로 길러내고자 수업을 구상했고요. 그다음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목표에서도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업 아이디어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의 도시계획, 세종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계획을 따라서 세종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세종시에 5가지 없었던 것들이 있고 현재는 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애초에 구상할 때 이 5가지가 없어지도록 구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깅이랑 연계해서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쓰레기통을 뭐 만드는 것이 좋은가 또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에 대한 간단한 토론 과정도 집어넣었고요. 이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쓰레기통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구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위치나 지리학습을 알려줄 때 세종시 호수공원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체험해본 장소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 장소에 대한 매력도나 아니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거를 아이들이 학습하기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위치 표현 방법을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요. 채점, 올림픽, 연주회 혹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의미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실까요? 요거를 아마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What Three Words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에서 위치를 표현할 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방식인데 세 가지 키워드로 본인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도의 모든 공간을 3m, 3m 단위로 쪼갠 다음에 각각 의미를 부여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새롭게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만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채점 올림픽 연주회가 의미하는 장소는 바로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가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호수공원의 동선이나 이동 경로를 그대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습지상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찾아보고 지도를 통해 이게 카카오 맵에서는 이렇게 키워드 세 개를 치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장소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표현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좀 흥미적인 부분을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지리학습에서 중요한 위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라는 건 과거에 과연 어느 공간이었을까? 처음부터 호수공원이 아니고 세종시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호수가 아니었고 인위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과거에는 정남평야라는 곳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의 지도랑 비교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평야 지역이 넓게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사실은 영상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시간도 제한적이고 줌을 통해서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영상을 틀었을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상들이 좀 있지만 영상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수공원이 만들어진 목적. 그렇다면 도대체 원래 이렇게 평야였던 곳에 왜 호수공원을 새롭게 조성을 했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도시의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물론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센트럴파크랑 유사하게 세종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또는 여가의 공간으로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인공 호수다 보니까 이를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호수공원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화면 공유가 혹시 지금 계속 되고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우리가 이 깨끗한 호수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나 또는 이 물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정화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지리 선생님들과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해봤을 때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도심이라고 중학교 사회에서도 배우고 지리에서도 배우는데요. 보통 도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도시의 행정 기능이나 상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지역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세종시의 도심이 어디일지 고민해 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저 역시 수업 시간에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세종시는 생활권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은 우리 도시를 기준으로는 도심이 어디예요? 아니면 뭐 외곽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려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유랑 연결시켜서 고민해 보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굳이 기능이랑 해당 지역이 운영하는 특성만으로 고려를 했을 때 도심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나성동과 어진동 그 사이 좀 어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들의 높이도 높은 편이고, 건물의 높이가 높다라는 건 집가나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나성동 가까이에 정부종합청사 행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한테 그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의 도심 분화가 뚜렷하진 않지만 해당 지역 정도가 도심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세종시에서 도심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 도심 발달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세종시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들이랑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졌고 각각의 생활권마다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 보니 도심 분화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고자 했던 지대랑 접근성 그리고 건축물 간의 높이의 상관성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심과 그다음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스카이라인, 그 건물들의 높낮이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소인 호수공원을 조금 낯설게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런 반가움성 이름 많아. 사진 속 장소랑 소리만으로 이제 장소를 유추하기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정보 전달만 하면 제한적이고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한 한 장의 사진을 제공해주고 해당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청음지라고 해서 애초에 맑은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 해서 세종시 호수공원에 만들어진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를 유추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호수공원에도 보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꼭 질이랑 관련이 직접 없다 하더라도 사회교과 안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잊혀질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건드려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옆에 보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1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1년 뒤에 계획을 세워보고 편지를 보내보면 1년 뒤 나에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편지함 프로그램도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해보면 본인의 1년간의 학습 계획이나 또는 스스로의 목표를 세워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우리나라의 바다 특징들에 대해서 서해, 남해, 동해 특징들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는데 이 부분을 호수공원에 차용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호수공원의 이렇게 지도인데, 호수공원의 지도를 그냥 이대로 보면 우리나라 바다랑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겠지만,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서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을 일부러 상징해서 해안선에 드나듦이 있도록 만들었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습지를 좀 만들었고, 동해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높은 단구나 절벽 같은 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었던 요소들을 호수공원에 다시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을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유랑 역할 그리고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라든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 부분들에 대한 학습 주제, 그리고 세종시의 번역별 특징, 아까 번역별마다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 그 특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나은 세종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부합해서 하고 있는지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것들인데 실제로 지표들이나 나온 결과들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꽤 수도권의 기능들을 많이 분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충청권의 기능이나 아니면 충청권의 인구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까 초창기에 설명했던 더 나은 세종시로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랑 결합을 시켜서 세종시가 더 발전하고 더 의미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해 본 후에 이를 세종시의 호수공원에 보면 이제 시민의 소리 나는 곳이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민의 창이란데 똑똑 세종이라든지 이쪽에 직접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수업에 녹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 중에 입지랑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필요로 느끼는 부분들 중에 이제 뭐 마케팅이나 입지, 그다음에 장소 분석,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지랑 관련돼 가지고 오늘날 최근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나 접근성, 직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면 과거의 입지는 보통 우리가 풍수지리로 알려진 입지가 가장 중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랑 관련돼서 흥선대원군,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 묘,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흥선대원군 가문에서 2명의 왕이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활용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랑 과거의 입지, 그다음에 오늘날의 입지랑 좀 연결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보통 학교가 도심부에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세종시에는 그것과 좀 예외되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세종시에 이제 금오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면단위 지역,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도시 중심부 지역으로 이동해온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교과서에 배운 지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오중학교는 좀 반대적인 흐름이 있는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교 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시간도 짧고 학습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학습지 전달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업 나눔회나 이제 지리 선생님들 모시고 수업을 할 때는 대략 2시간 정도 진행했던 거를 20분 정도로 한 10분, 15분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두서없이 전달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번역별 답사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뭐 야행이라고 해서 공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야행 코스들을 짜고 있는데 충분히 권역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거나 또는 세종시 하나의 이런 답사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수업에 적용해보기도 좋고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사 프로그램을 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두서없이 좀 제가 발표를 하고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정고 김지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친숙한 자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듣는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막 박수가 막 오네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활동하고 사례가 풍부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 정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거리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거 더 말씀하실 거 없어요? 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걸 뭐라고 하죠? 요 다음 프로젝트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다음에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제가 부천에 있었는데요. 부천에 우리 중학생들이랑 부천에도 박물관이 되게 많아요. 무슨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전에 윤석열차 그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그 만화진흥원도 있거든요. 만화박물관도 있고 저쪽에 가면 로봇박물관도 있고 뭐 온갖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중학생들이 가서 창의 체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엮어서 통합권을 만들어서 그 관광 통합권. 그래서 이거 갖고 몇 개를 엮으면 또 할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탬프 찍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부천시청에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이 경험들을 잘 만들면 우리 세종도 그 야행 같은 거, 공주 야행이나 강경 같은 야행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제안도 하고 또 작게 펼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김소 선생님께서 풍부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리와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세종 답사 활동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역사 선생님이 함께 하자고 네트워크 요청하셨습니다. 흔쾌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정고 김지훈 선생님께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